한국전쟁 71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4만여 명의 외국 군인들을 위해 고향 길상사가 유엔 참전국 위패를 모시고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삶의 고난과 좌절을 지극한 수행과 기도로 이겨낸 감동의 사연들을 담은 제8회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선종을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학술대회가 조계총림 송강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단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디지털 멤버십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행사가 열리진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다양한 호국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국전쟁 71주년 특별 기획전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순국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군악대 합주로 재탄생한 군가를 감상하며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잊고 지냈던 호국 영령들을 떠올립니다. 6.25 전쟁 71주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함께 마련한 특별기획전.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이번 기획전에서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장병들의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모습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6.25부터 현재 군병들의 모습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의 닮은 꼴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신병 교육 훈련을 시작하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두 사진 사이에 7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입고 있는 군복이나 훈련소 환경은 모두 변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는 여전해 보입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춘천 홍천지구 전투와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대한해협해전 등 6.25 전쟁 주요 전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또 매일 오후 2시에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군가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호국 콘서트도 열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호국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그러한 우리 군의 강한 의지, 그런 다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역시 6.25 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기획전을 다음 달 27일까지 개최합니다. 그날의 기록, 오늘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진전에서는 전쟁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DMZ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남측 지역에서 계속돼온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 고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유해 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000여 점으로 이 가운데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이 확인돼 유해 봉안과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군 당국은 화살머리 고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71년 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해 모두 16개 국가가 참전해 4만여 명의 외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사찰이 유엔 참전 국가별로 위패를 모시고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이어가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고향 길상사 미륵대불 앞마당. 호국영령을 천도하는 연불소리가 땅과 하늘을 울리며 한국전쟁 당시 산화한 모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고향 길상사는 매년 6월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엄수해 왔습니다. 미국 등 16개 한국전쟁 참전 유엔 국가별 일체연가 위패를 모시고 또 부르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들의 피땀 위에 세워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미 합중국 참전용사, 영국 참전용사, 캐나다 참전용사, 터키 참전용사, 호주 참전용사, 필리핀 참전용사. 코로나 이전 현달산 정상 통일미륵 대불에서 군장병들과 함께했던 위령제는 코로나로 장소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규모도 다소 줄었지만 나라 사랑의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의 성업이 완성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불법이 만방에 꽃피어. 천도법회는 강화 법왕사 주지 개성 스님과 김지용 ROTC 고향 지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향 길상사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로 9천여 명이 전사한 곳이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의미는 더욱 각별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곳 고양시 견달산 자락은 고봉산과 함께 치열한 격전지로 많은 군인과 유엔 참전 용사들 그리고 경찰관들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전쟁 격전지에서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국영령 천도법회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되새기겠습니다. 고향 길상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은데요. 절망적인 삶의 순간이나 인생의 여러 고난과 좌절을 지극한 수행과 기도로 극복한 감동의 사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진행한 제8회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처한 현실을 지극한 신심으로 이겨낸 사연들이 영상을 통해 잔잔히 흘러나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8회 신행수기 공모전 수상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암울한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을 기도와 수행 부처님의 가피로 이겨낸 인욕과 정진의 사연들은 인생의 교훈을 넘어서서 참된 불자의 길이 무엇일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수상작 가운데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힘겨운 상황을 간절한 기도와 사경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김분의 불자의 부처님과의 인연이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몸이 아름답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이게 아니라 불처님 말씀으로서 저분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상처를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해낸 이정민 불자의 자비심이 진리를 보게 하리라는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분이 부모님과 조상님이라면
제 정신을 올바르게 세워주신 분은 스님들이십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간절한 서원을 전하는 발언문 부문은 최윤주 불자의 발언문이 대상인 교육원장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남편의 뇌종양 진단으로 맞은 인생의 고비를 기도로 이겨내는 과정을 전한 정정례 불자는 중앙신도의 회장상을 수상했고, 불교방송 사장상은 김복자 불자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법보신문 사장상은 정진숙 불자의 꽃가마가 수상했고, 동국대 총장상과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상, 포교 사단장상 등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에 회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정성으로 빚어낸 불자들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포교의 방편이며 원만자재한 포교 콘텐츠입니다. 신행수기 수상작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BBS 불교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역동적인 춤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3가 빛골 광주의 불자와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모두 6회에 걸쳐 공연됐고,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 등 광주 지역 스님들과 전남북 7개 본말사, 광주전남 포교사단,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등 각 사찰과 신행단체, 불자들의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3는 앞서 5월 2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펼쳤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돼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 의왕 백운사 주지 법진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등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관람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는 2600년 전 고대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 시다르타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까지 숱한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겪는 과정을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와 현대적 감각의 춤을 통해 무대 위에서 펼쳤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송가 공연 등 국립과 시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찬양 공연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립합창단과 일부 시립합창단이 잇따라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선교 공연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대구 시립합창단이 찬송가 공연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와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대구시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평위는 대구불교 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 시립합창단의 연주 목록 193곡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88곳이 기독교 찬송가라면서 불교계의 적극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려말 조선 초 선종을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다래제와 학술대회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송광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새 고승을 기리는 사업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인도 출신의 선승으로 1328년 고려 충수광 때 2년 남짓 고려에 머물며 생불로 추앙받은 지공화상,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승려로 공민왕의 왕사를 지냈으며 스승인 지공선사를 따라 국법의 정맥을 이은 나옹선사, 나옹선사의 법제자로 조선 건국에 큰 영향을 끼친 태조 이성계의 왕사를 지낸 무학대사,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선종을 이끌었던 새 고승의 진영입니다. 3대 화상을 기리는 추모다래제가 올해 처음으로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다래제에는 방장 현봉스님을 비롯해 주지 자공스님, 본말사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래제는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대중삼배와 추모 입정, 육법공양,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3대 화상을 기리는 달의 문화제가 새 고승의 부도가 있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되고 있지만 송광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 3대 화상에 대한 현창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그리고 그 법손들의 그 사상과 그 역사적인 영향에 대한 그런 것도 차츰 조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모 다리는 정말로 다시 송광사의 부활한 추모 다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조계종, 특히 우리 조계 산물의 정체성을 밝히고 달해제에 이어 오후에는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이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의 법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나옹 왕사와 무학 왕사가 송광사에 주셨다는 사실은 당시 송광사의 위상을 좁혀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승보종찰 송광사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후원해 주신 현봉 큰 스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말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나옹 선사를 중심으로 3대 화상으로 손꼽히는 지공 화상과 무학대사 등의 행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송광사는 이번 추모 달해제와 학술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3대 화상의 법통을 재조명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돼 한국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해 지원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앞으로 한국불교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강의 500편을 제작하고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대학으로 강좌를 송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7월 1일 K학술확산연구소를 신설해 김종욱 교수가 소장을 맡기로 했고 한국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전해 한국불교가 또 다른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단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른바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신도들을 사이버 공간으로 불러 모으는 디지털 멤버십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주윤식 회장 체제의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 네트워크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됩니다. 주로 공공기업의 PC,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온 한 불자 기업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가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앞으로 불교 포교 활동 위해서 참 열심히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주민등록증 모양의 조계종 신도증이 디지털 회원증으로 발급됩니다. 특히 전국의 신도들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언제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도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거듭날 것으로 중앙신도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어떤 활동 자체를 정보화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웹 속에 넣어드리면서 우리 신도들의 흩어진 신도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보려고 하는 그 사업에 이제 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신도 등록 확대와 조직화를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신도회는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최신 기술의 앱을 7월 한 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8월에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신도회가 또 신도들이 결속되고 또 결속을 통해서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디지털 멤버십 구축 사업은 미디어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교 매체로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경기도 운악산에 자리한 가평 성불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장엄할 목탱화를 조성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서울 대명사와 평창 정통사 조실 원명스님, 가평 성불사 주지이자 대한불교 3계종 총무원장 법광스님, 소수 신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법당을 짓고 화엄 성중님을 모시고 하는 동안에 제대로 사실은 신중님을 못 모시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송스러웠고 마음속으로 편치가 안 해가지고. 가평 성불사는 앞으로 대형탑 불사와 함께 원명스님이 기증할 예정인 진신사리를 법당 부처님 앞에서 친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16개 단체 보훈단체 회원과 서해 수호용사 유가족, 모범국가보훈대상 수상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무총리가 주관하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훈포장 수여를 최초로 대통령이 대상자 4명에게 직접 수여하면서 예우를 격상했습니다. 동국대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를 벌이다 미수에 그치는 일이 벌어졌다며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체 교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최근 동국대 전 의료원장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교수들에게 중국 유학생들을 소개받은 뒤 환전을 핑계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맑고 향기로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은 29일까지 서울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2021년 제2회 불화민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승희 작가 초대전 관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개최합니다. 절망적인 삶의 순간, 그리고 여러 고난과 좌절로 인해 고통과 회한이 가득할 때 지극한 수행과 기도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제8회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소개된 신신 깊은 불자들의 감동 넘치고 가슴 절절한 사연들은 단행본과 BBS 불교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